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노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4장입니다. 3장은 경호 자격론은 한참 전에 했었죠. 그래서 1장, 2장, 3장 끝나고 이제 4장 경호 복장과 장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몇 문제씩 가끔 나오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우리 공부할 때 화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여러분 공부하기 싫죠? 솔직히 싫습니다.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합격을 하려면 내일로 미뤄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실천이 여러분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자, 경호복장의 종류 및 착용 요령입니다. 경호복장은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무복, 예복, 정복, 근무복, 기동복, 점포, 우의 이런 건데 이거 넘어가고요. 사복 이거 조금 봐야 됩니다. 사복. 예를 들면 주의변 환경과 어울리는 복장, 주의 환경과 어울리는 복장을 사용한다. 경우는 예를 들면 수영장에서는 수영복, 스키장에서는 스키복, 공식 만찬시에는 턱시도, 만찬복, 연미복 있죠. 성악가도 있는 뒤에 꼬리가 길게 촥 내려오는 검은 옷, 이런 정도를 입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복장을 착용해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에 이제 경호원의 신분이 드러날 필요가 있다. 즉 노출 경호가 필요하면 그때는 상부에서 지시한 지정 복장을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복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복장을 착용한다. 착용 요령, 이것도 상식입니다. 일단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깔끔한 복장, 단정한 복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체로 눈에 잘 띄지 않도록 고수연 색상과 스타일의 복장이 적합합니다.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양복 정장이 이건 날라리죠.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 계열, 청색 계열, 감청색 계열, 이런 복장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트는 약간 4번입니다. 여러가지 장비를 차야 되니까 약간 여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바지가 너무 길면 안 되죠. 요즘 신세대들은 물론 바지를 짧게 입습니다만은, 바지가 너무 길면 바지가 신발에 밟히거나, 이렇게 바닥에 밟혀서 경호원이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활동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 짧은 것이 좋다. 와이셔츠도 역시 깔끔한 거, 깔끔한 색상을 좋고, 그 다음에 흰색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면 재질이 좋다. 넥타이도 너무 밝고 해상한 것은 피하고 개성 있는 모델로 고르되 양복과 잘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면 되겠고요. 넥타이 핀은 착용한다. 왜? 이 넥타이가 활동하면서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날리면 안 되겠죠. 넥타이 핀은 착용하되 손목에 커프스라 하는가요? 와이셔츠 핀은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허리띠는 차야 되는데 허리띠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가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기고 튼튼한 것으로 하되 잘 풀리지 않는 버클을 착용해야 되며 손수건을 꼭 지참한다. 이 손수건은 비상시에 화재라든가 화생방 공격이 있다든가 바람이 많이 불 때, 먼지가 많이 날 때 이럴 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안경 또는 선글라스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도 착용이 가능하고요. 방탄복은 웬만하면 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근접경은 본인의 몸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 총알 같은 것이 경호원의 몸을 감통해서 경호 대상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방탄복은 반드시 차야 된다. 그래서 피로감이 적은 가벼운 제품이 좋고 손톱 발톱은 항상 짧게, 치아도 청결해야 되겠죠. 고춧가루 끼겠다. 이거 안 됩니다. 기본이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여성 경우는 신발 뒤꿈 높이는 적당한 높이가 좋은데 편의성을 고려하되 하이힐은 좋지 않다. 하이힐은 하이힐이 몇 cm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 6cm 정도 되겠죠. 보통 여자들 이제 경호원들은 경찰한테는 한 3, 4cm 정도의 어떤 뒷굽 있는 그런 정도의 구두 정도는 보통 신고 있습니다. 킬리는 당연히 안 되겠죠. 9cm, 10cm 되는 거. 자, 그 다음 경호복장 관련 규정입니다. 자, 요거 1번 중요합니다. 자, 경호실 소속 공무원, 경호처 소속 공무원은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경우에 직원에게 제복을 지급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22 경찰 경호대라 대통령 경호 공무원들은 사복을 입지만 100일 경비단, 100일 경보단 경비단은 제복을 차용하죠. 그래서 제복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의 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의 복지도 처장이 정한다. 예를 들면 22경찰 경호대 101경보다는 원소속은 경찰이지만 이 복제는 처장이 정하기 때문에 이 복제를 보면 경찰에 없는 복장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좀 멋있죠? 여기 101경비단 복장이죠? 이 청와대인데 101경비단 복장, 이런 복장은 없습니다. 일반 경찰에 없는 복장인데 경호처장이 정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경호에 동원된 경찰 공무원은 정복 차용을 원칙을 하나 행사 성격에 따라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사법 차용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도 경찰 공무원 당시에 경호에 연도 경호, 그 다음에 1, 2, 3선 경호 중에서 2선, 3선 경호에 많이 동원되어 봤습니다. 그 다음 청경하고 민간경비원, 이 복장은 관련 청경법, 경비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중요하다. 알아두시고요. 경호 장비입니다. 경호는 다양한 장비를 휴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경호 장비에는 대상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장비인데 크게 호신, 방호, 감시, 검색 또는 검측 장비, 기동, 통신 장비 크게 6개인데 기타 장비까지 포함하면 7개 정도로 대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호신 장비입니다.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습니다. 이 호신 장비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경호원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경호원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 결국엔 생명신체 위험 발생 시에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각종 총기류, 그렇죠? 총기류는 자신도 보호하고 대상자도 보호하지만 그다음에 상대방 공격자를 위에 공격자를 제압하는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신을 보호하는 데도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경봉이죠? 경찰봉 같은 거. 그 다음에 가스 분사기나 가스총. 그 다음에 전자충격기, 방탄복. 자, 방탄복은 호신 장비죠? 호신용으로 방탄복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자, 방탄복은 호신 장비다. 경호원 자신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 호신 장비다. 자, 호신 장비의 허가권 대안은 참고로 살펴보면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장이 있는데 지방경찰청장은 권총, 소총, 기관총, 사격총 4가지 총은 지방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매우 살상력이 높은 거죠. 이거 맞았다 하면 죽는 거 아니면 중상입니다. 사격총도 실제 총하고 똑같죠? 사격 용도로 쓰일지 위력이 대단합니다. 자, 나머지 엽총, 공기총, 가스총, 마취총,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석궁, 도검, 화약류들은 다 경찰서장 허가인데 물론 이 총들도 위험성은 없지만 권총, 소총, 기관총, 사격총만큼의 위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은 경찰서장, 요 4개 보면 되겠죠? 권소기사. 이거는 지방청장 허가다.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방호장비입니다. 방호장비 개념이 조금 잘 알아둬야 됩니다. 대부분의 책에는 적의 침입 예상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방벽을 설치 이용하는 최후 예방 경호 방법이다. 이런 걸 쓰겠습니다. 침입 예상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책에는 대상자가 이용하는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여기까지 포함된 책도 있으니까 예상 경로 차단, 대상자가 이용하는 시설물 보호, 이 2가지 용도로 쓰이는 장비가 방호 장비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더 좋겠고요. 여기는 크게 자연적 방벽과 물리적 방벽으로 나눠지는데 자연적 방벽은 여러분 산악, 강, 바다, 늪, 절벽, 계곡 이건 자연적 방법이죠. 침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예를 들면 일본 천황이 있는 제가 가봤는데 일본 천황이 있는 곳은 커다란 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게 방호 장비죠. 침입하기 어려운 것이죠. 시설물도 보호하고 침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물리적 방벽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위적 방벽이라고 부릅니다. 자, 크게 6가지가 나와 있죠. 자, 요 6가지 외에 또 있습니다. 기타 장비 또 있죠. 자, 이건 좀 더 설명하고. 시설 방벽은 울타리, 담장, 출입구. 사람이 만들었죠. 인위적 방벽입니다. 인간 방벽은 청경, 민간경비원, 자체경비원, 군사절경비원. 이런 사람들은, 적의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그 목적이, 주된 목적이 그거죠. 청경, 민간경비원, 자체경비원, 군사절경비원. 근데 동원예비군은 대단히 없습니다. 동원예비군은 전시의 어떤 그 작전에 대비한, 전투에 대비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원예비군은 어떤 침입 예상 경로 차단하기 위해 쓰이는 어떤 용도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 방백에 들어가지 않는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물 방백인데 공격견, 긴비견, 거위. 여러분 거위 굉장히 공격성이 강합니다. 제가 어릴 때 거위를 많이 봤는데 집 지키는 용도로 많이 썼어요. 경비용으로 많이 썼다는 거죠. 도둑놈 지키는데. 그래서 이 공격성 안에서 왜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집에서 막 소리를 막 꽥꽥꽥 찍으면서 막 굉장히 이 날카로운 입으로 상대를 낯선 사람을 공격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공격견, 경비견, 거위는 동물 방백이다. 사람이 키우죠. 전기 방백은 어떤 전기 장치를 해가지고 어떤 침입 예상 용도로 침입을 차단하는 거죠. 방호 조명입니다. 조명. 그 다음에 벽 같은데 전류를 흘린다. 그 다음에 기계비 시스템. 이런 것들은 전기 방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탄막이 알아둬야 되는데, 방탄막은 뭐냐면 수류탄이나 화염병 같은 걸 투척하게 되면 창문 같은 데 투척하면 뚫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걸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같은 데다가 일정한 어떤 격자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죠. 뭐 철조망 같은 거, 간단한 철조망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그걸 설치해서 이런 수류탄 화염병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외부 시설물이 방탄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연막 차단은 초당 17m의 강력한 연기를 뿜어내서 공격자를 제압하는 거죠. 연막탄 비슷한 겁니다. 연막 차단. 자, 그래서 6가지 시설, 인간, 동물, 전기, 방탄망, 연막 차단까지 6개 있고, 그 다음에 시읒의 기타 장비로, 자, 이런 거 여러분 어떤 책에는 없고 어떤 책에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호가 내 바퀴벌레라고 그랬죠. 그래서 없는데 엉뚱한 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방폭 담요, 방폭 가방. 자, 이거는 예를 볼까요? 이게 방폭 가방이고, 이건 방폭 담요입니다. 폭발물 같은 게 있으면 요 안에 딱 집어넣고 터뜨리면 폭발력이 여기는 안 미치고 위로 안 미치겠죠? 여기 담요를 덮으시면 폭발력이 거의 외부로 나오지 않는다. 이럴 때 쓰는 것이 방폭 담요, 방폭 가방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보호하거나 폭발물 파편의 비산을 방지하는 목적. 그 다음에 여러가지 뭐 백화점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폭발물 여부가 의심스러운 물체를 발견했다. 그걸 덮어둬서 폭발물 처리팀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을 확보하는 거죠. 혹시 터지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목적이죠. 방폭 담요, 방폭 가방입니다. 그 다음에 방탄막입니다. 막 또는 방탄 가방. 총칼, 검, 총이나 검, 칼, 돌멩이, 계란 투척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인데, 자, 이게 방탄 가방, 방탄 막이죠. 자, 경호원들이 이렇게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탄 가방을 펼쳤습니다. 이건 이제 방탄 소재로 되어 있죠. 이게 방탄 막 또는 방탄 가방이 되겠습니다. 방탄망과 방탄막을 잘 구분하시고, 방독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방독면 넘어가겠습니다. 선글라스 다 압니다. 뭐 광선, 자외선, 가스 분사기, 화학물질 공격, 비산먼지, 그 다음에 상대방 눈을 속이는 자연스러운 사주경계, 이런 목적으로 선글라스 쓸 수 있겠죠. 보안경이죠. 그 다음에 기타 바리케이트, 차량 스파이크 트랩, 차량이 지나가면 펑크 하나 있죠. 이 스파이크 트랩입니다. 차량 돌진 공격, 이건 차량 폭탄 테러, 이런 걸 예방할 목적으로 이런 걸 설치하죠. 자, 이것도 어쨌든 방호 장비에 속한다. 방호 장비. 시선을 보호, 예상 경로 차단,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방폭 담요, 방폭 가방, 방탄막, 그 다음에 방독면, 선글라스, 바리케이트, 차량 스파이크 다 방호 장비에 속한다. 자, 방독면도 방호 장비에 속한다.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감시장비입니다. 크게. 자, 감시장비의 개념은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장비. 그러면 대표적인 게 포대경, 쌍안경 이런 거죠. 쌍안경, 포대경은 이제 외눈으로 됐는데 무슨 강한대교 같은 데 가면 멀리 보기 위해서 설치해놨죠. 쌍안경 아니고 외안경이죠. 그 다음에 군대 전선에 가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CTV, 침투 탐지 경보 시스템, 이런 건 다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있는데 전자파나 초음파나 적외선 등을 이용해서 침입행위나 범죄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장비죠. 감시. CCTV도 감시 장비입니다. 쌍안경 휴대하고 CCTV 보면서 감시를 하겠죠. 자, 침투 탐지 경보 시스템, 이게 조금 낯선 개념인데, 자, 기계 경보 장치 일종인데, 이 원리가 이런 거예요. 이거는 침투를 탐지해서 경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전기 회로를 파괴시킨다. 예를 들면 전기 두 개의 물질 사이에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전기 회로가 차단되죠. 그러면 경보가 작동하는 거죠. 광선을 시스템 해가지고 뭐 자외선 적외선 해가지고 광선이 들어오게 되면 또 경보가 울리겠죠. 그 다음에 음량, 진동, 음량 탐지기, 진동 탐지기. 그 다음에 초음파 탐지기. 그 다음에 전자자의 침투 감지. 이건 전자자가 전자파입니다. 전자파의 어떤 침투 감지. 뭐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기기 시스템인데 주로 다양한 감지기가 많습니다. 자석 방지기 감지기, 매트 감지기, 발로 디디면 감지되는 거 있죠. 대문 감지기, 담장 감지기, 유리 감지기, 진동 감지기, 벽 감지기, 적외선 감지기, 열선 감지기, 초음파 감지기,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 등 다양한 감지기인데 이 감지기들은 결국에는 뭔가 감시하기 위한 장비죠. 인력 부족을 보완하면서 감시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로봇 경비원, AI 경비원이죠. 일종의 로봇 경비원. 이것도 사람을 대신하는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장비다. 자, 이 중요한 거 CCTV 감시 장비다. 침투 탐지 경보 시스템 감시 장비다. 로봇 경비원 감시 장비다. 감지기도 감시 장비다. 자, 나중에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색 장비입니다. 자, 이 검색 장비도 기존 책에 없는 내용들 제가 많이 추가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검색 또는 검측 장비라는 것은 검색한다 말은 뭔가 위험한 물건들을 찾아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폭발물 또는 위험물들을 탐지하고 차단해서 제거하거나 또는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자, 주로 금속 탐지기도 금속 탐지기. 금속성 물질을 주로 탐지하는 금속 탐지기인데 유형에는 휴대용, 문형, 봉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휴대용 금속 탐지기. 이거는 문 모양으로 생겼다. 문형 금속 탐지기. 이거는 긴 봉처럼 생겼죠. 봉형 금속 탐지기입니다. 세부 특징들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엑스레이 수화물 검색기는 여러분 공항에 가면 있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여기에 물건을 집어넣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가방 같은 거 집어넣는 게 안에서 판독요원이 보고 이미지를 보고 이상하다 그러면 다시 물건을 가방을 열어봐라 이래가지고 확인하는 엑스레이를 투사해가지고 위험 물건을 알아내는 엑스레이 수화물 검색기 또는 엑스레이 검색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형 검색 장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처음 들어본 사람 많습니다. 원형 검색 장비. 자, 이거는 알몸 투시기 또는 누드 검색기, 전신 검색기에 불리는 건데, 자, 이게 원형 검색 장비인데, 조금 더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형 검색 장비죠? 자, 왼쪽에 있는 것도 원형 검색 장비인데, 이거는 구형이고요. X선을 투시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왼쪽에. 그럼 이렇게 사람이 이게 갖고 있는 물건들이 표가 나죠, 이렇게? 갖고 있는 물건들을, 즉석에서 판독위원이 보고, 더듬어서 검색하거나 내보시오 해가지고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몸이 다 보이잖아요, 누드처럼. 그래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해서, 기존에 이걸 많이 썼는데, 지금 이 신형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원형으로 둥글죠? 원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원형으로 생겨서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어떤 노랗게 나오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아바타 형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이상한 물건이 있다. 검색할 물건이 있다. 이랬으면 자동으로,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촬영해서 문제 있는 사진만 보고, 나중에 이제, 위험한, 예를 들면 휴대해서 안 된 물건을 갖고 있다. 그런 경우에만 판독요원이 보고 그 사람한테 가서 검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밀리미터 팔을 쓰는 방식이고요. 엑스레이 선을 쓰는 방식, 엑스레이를 쓰는 방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문형 검색 탐지기고, 이게 구형 원형 검색 장비. 이게 신형 원형 검색기입니다. 자,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금속과 비금속 물질을 동시에 다 탐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세라믹 무기, 플라스틱 무기 이런 걸 다 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단점이 뭐냐면 판독요원이 또는 검색요원이 별도 판독실에서 검색을 해요. 판독을 합니다. 검색해서 판독하죠. 그래서 누르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거죠. 요거는 자동 판독이 되고 별도 판독실이 없다. 그래서 자동 판독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사람한테 가서 직접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인권침해 소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체에 굉장히 무해하죠. 휴대폰 전자파에 10,000번의 1 정도의 전자파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는 방사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전자파도 안 나니까 굉장히 안전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원형 검색 장비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원형 검색 장비 또는 원형 검색대, 전시를 본다 해서 전신 검색대, 알몸 투시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고요. 폭발물 탐지기, 액체 폭발물 탐지기, 폭발물 흔적 탐지 장비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자, 이거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신발 검색 장비. 신발 발목 밑에 어떤 위험물, 폭발물 숨겼을 때 찾아내는 장비입니다. 실제로 신발에다가 폭탄을 넣어서 폭파한 그런 테러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능 탐지기, 그 다음에 독극물 탐지기, 가스 탐지기. 예를 들면 음식물에 독을 탔다. 이걸 딱 집어넣으면 독의 성분이 뭐다 하니 딱 나오죠. 음식물 탐지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진기. 예를 들면 이거는 시한폭탄 같은 소리를 듣는 청진기. 자, 서치텍과 화이버스코프도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 검색 거울. 차량 밑에 비추는 거 있죠? 차량 밑에 비추는 거. 요거 차량 검색 거울이죠? 이게 거울입니다. 차량 하부에 폭발물을 설치하는 걸 알아보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자바라 철침판. 자, 이게 자바라 철침판이죠? 차량이 도망가면 이걸 이제 지나가면 타이어 펑크 나게 되겠죠. 그 다음 폭발물 탐지기는, 폭발물 탐지기에서 저기, 폭발물 탐지기는 요런 겁니다. 군인들이 지금 이런 걸 이용해서 폭발물 탐지기를 이용해서 여기 어떤 땅 쪽에 어디 풀숲 같은데 폭발물 숨기는 걸 검색을 하고 있죠. 찾고 있습니다. 폭발물 탐지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폭발물 탐지견. 폭발물 탐지하기 위해서 훈련된 개가 있어요. 마약 탐지견처럼. 폭발물 탐지견은 검색 장비에서도 폭발을 찾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공격견, 경비견, 거의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뭐라고 했죠?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볼까요? 자, 이거는 방백이잖아요? 방호장비죠. 동물 방백, 방호장비잖아요.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르다. 폭발물 탐지견과, 분류가 완전히 다르다. 장비의 분류가 다르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장비를 한번 보셨고,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 요거 엑스레이 수화물 검색대입니다. 공항에 있는 거. 여기 사물을 집어넣어서 보는 거죠. 자, 폭발물 탐지 장비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물건을 집어넣으면 이 안에 폭발물이 성분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위험물질, 이런 걸 들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 비행기를 타면 개인이 갖고 들어가는 것은 휴대품이라고 그러죠. 휴대수화물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짐으로 붙이는 거는 위탁수화물이라고 그러죠. 위탁수화물에 폭발물 들은 걸 탐지하는 장비, 폭발물 탐지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체 폭발물 탐지 장비는 예를 들면 개인이 휴대하는 것 또는 위탁수화물 등 모두 어떤 경우나 다 액체 들어있는 폭발물 중에서 액체 폭발물을 탐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행기에 탈 때 여러분 휴대 물품 중에 화장품인데 100ml 이상의 액체 성분이 든 물건들은 휴대하고 비행기 안에 타고 못 들어갑니다. 지금 어떤 성능이 어느 정도 발견되면 100ml 정도만 되면 폭파되면 비행기에 구멍을 뚫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액체 폭발물 100ml 이상은 갖고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폭발물의 성능 양은 작아도 폭발력은 굉장히 뛰어난 걸로 강한 걸로 지금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문으로 탐지하는 장비가 액체 폭발물 탐지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폭발물 흔적 탐지 장비는 각종 물건에 묻어있는 폭발물의 입자를 탐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흔적 탐지 장비. 장비가 많이 발전했죠? 그 다음에 문형 탐지기 넘어가고 원형 탐지기 넘어가고 신발 검색 장비 설명했습니다. 휴대용 금속 탐지 장비 설명 다 했습니다. 자, 이 중요한 거는 자, 폭발물 탐지, 액체 폭발물 탐지 장비, 폭발물 흔적 탐지 장비, 그 다음에 원형 검색 장비, 신발 검색 장비. 이런 건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원형 검색 장비 설명했습니다. 자, 신형 아까 원형 검색대 특징 아까 설명했었죠?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보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금속 물질, 세라믹 무기, 분말, 액체 폭발물 등 비금속 물질도 탐지 가능하다. 뛰어나죠? 별도 판독 요원이나 판독시 없이 자동 판독이 이루어져서 사생활 침해 소지가 없다. 이미지의 저장과 출력도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누드 사진을 찍어서 검색위원이 갖고 갈 수 있잖아요. 못 갖고 간다는 거죠. 즉석에서 자동 판독을 해서 알려주면 검색위원이 가서 사람을 직접 검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체에 무해하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100개 공항 중에서 전신 검색대, 즉 원형 검색대가 90%고 운영 금속 탐지 검색대 10%밖에 안 되고, 일본은 도쿄 올림픽 전까지 모든 공항에 그 전신 검색대를 설치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 공항은 100% 전신 검색대, 원형 검색대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인천 신공항에는 원형 검색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이제 경호 현장에도 이 원형 검색대가 들어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폭발물 흔적 탐지 장비입니다. 자, 엑스레이 검색기를 통과할 수 없는 휠체어, 유모차 등 대형 휴대 물품에 대해서 검색하는 거예요. 휠체어는 유모차에도 폭발물을 숨길 수 있겠죠. 이럴 때는 폭발물의 흔적이 남아있는가, ET에 대한 장비를 쓴다. 자, 휠체어, 유모차, 폭발물 흔적 탐지입니다. 장비를 주로 쓴다. 그 다음에 이 폭발물이 있으면 폭발물을 차단했지만 이 폭발을 처리해야 되겠죠. 처리하는 장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리 키트, 물포, 엑스레이 촬영기. 처리 키트는 폭발물을 그대로 폭파시키거나 발화장치, 폭파에 도움을 주는 발화장치를 제거하는 데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죠. 자, 이 폭발물 처리 키트 전문 용어죠. 이게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이런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폭발물을 폭파시키는 또는 발화장치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물포는 강력한 물대포를 쏴가지고 폭발물의 전기장치를 제거하는 거죠. 엑스레이 촬영기는 엑스레이 촬영기는 폭발 의심 물건을 원격 촬영해가지고 내부를 확인하거나 발화장치를 제거할 때 쓰는 겁니다. 내부를 폭발물 내부 장치를 보는 거죠. 우리 사람 몸에 엑스레이 찍듯이 물건을 찍는 겁니다. 자, 다음 폭발물 처리 장비가 아닌 것은 처리 키트, 워터 캐논, 엑스레이 촬영기. 엑스레이 검색기는 아닙니다. 엑스레이 검색기는 아니죠. X선 검색 장비는 이건 검색 장비 이런 거잖아요. 그죠? X선 검색 장비는 아닙니다. X선 엑스레이, 레이가 서해가 뜻입니다. 광선. X선 또는 엑스레이 같은 말입니다. 자, 다음은 기동 장비입니다. 기동 장비는 차량, 항공기, 선박, 열차 등이니까 이런 묻는 쉽고, 통신 장비는 유선 통신 장비와 무선 통신 장비가 있는데, 유선 통신 장비는 주로 유선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 무선 통신 장비는 우리 휴대용 무전기, 휴대폰, 인공위성 다 무선이죠. 그 다음에 전파 차단기. 자, 전파 차단기는 통신 장비에 속한다고 알려주시는데, 이 전파 차단기는 뭐냐면, 여러분 대통령이 오는 경우 행사장 주변에 여러분 가면 사제 휴대폰, 사제 무전기, 개인이 갖고 있는 휴대폰 통화 불통입니다. 강력한 전파를 발사해가지고 주변에는 전자기기의 전파를 닿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거예요. 그런 전파를 발사하는 차량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거 통신장비인데 무선통신장비에 속한다. 전파 차단기는 무선통신장비에 속한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기타 장비로 얼굴 인식 시스템 이런 것들도 지금 최근에 많이 발전했어요. 이게 뭐냐면 출입자가 소지한 사전 등록 비표 RFID 신분증, 예를 들면 신분증에 얼굴이 들어가 있죠. 이 신분증 상의 사진하고 현장에서 카메라가 직접 찍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들을. 들어오면은 이 스냅샷 사진 찍으면 이 스냅샷 사진하고 신분증의 사진이 일치하는 걸 수천에 판명해서 엉뚱한 사람이 신분증을 갖고 들어온 걸 차단하는 거죠. 제3자의 비표 도용 또는 사진 도용을 방지하기 목적으로 쓰는 얼굴 시스템인데 경호 현장에도 최근 일부 이런 것을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경호 장비에 대해서 쫙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직업별 장비상 기준 비교를 살펴보면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살펴보겠습니다. 민간경비원은 경적, 경공, 가스 분사에 써줄 거예요. 특수경비원 여기다가 권총, 소총까지 쓸 수 있습니다. 청경은 여기에 포승까지 쓸 수 있죠. 포승까지 쓸 수 있습니다. 포승, 수갑, 포승 뭐 이런 거 나오죠. 자, 포승까지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경찰관은 여기에다가 포승에다가 도금은 칼이죠. 수갑, 전자충격기 일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민간경비원부터 3개, 5개, 6개, 경찰관 모든 거. 자, 청경은 포승까지 쓸 수 있다. 특수경비는 포승은 못 쓰고 권총, 소총까지 쓸 수 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 하고 쉬었다가 경호 장비의 유형별 관리 요령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강의를 빨리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약간씩 헷갈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